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며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빛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 방송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처절했던 한 크리에이터의 붕괴, 그의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에 대한 가십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본질, 온라인상의 명성과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담론의 파도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자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선 클라인이라는 거물급 유튜버가 있습니다.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그는 한때 인터넷 문화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만을 골라 토론을 벌이는 것에 중독되었습니다. 소위 토론 변태라 불릴 만큼 그는 논리적 깊이나 사실관계보다는 감정적인 공격과 손쉬운 승리의 쾌감에 집착했습니다. 이런 승리가 반복되면서 그의 내면에는 위험한 오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그의 붕괴를 하나의 걸작으로 완성시킨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스스타 라디오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그는 이선 클라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선이 탄탄한 지식이나 연구 없이 오직 감정과 즉흥적인 반응에 의존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계자는 이선의 붕괴를 3단계로 나누어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가 설계한 이 거대한 몰락의 시나리오를 한 단계씩 따라가 볼 것입니다. 1단계, 몰락의 서막, 파멸의 씨앗을 심다. 모든 것은 이선 클라인이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방송인인 하산 파이커와 함께 진행하던 레프트 오버스라는 정치 토크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쇼에서 두 사람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여러 민감한 국제 정세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예민한 주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을 때 이선의 취약점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산이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동안 이선은 내가 느끼기엔 이렇다 식의 감정적인 호소와 심지어는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와 나눈 대화를 자신의 리서치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탄한 논리 앞에서 그의 감정적인 주장은 힘을 잃었고 그는 토론에서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손쉬운 승리에만 익숙했던 이선에게 이러한 지적 패배는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는 대신 분노를 터뜨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쇼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마치 체스 경기에서 패배를 직감한 플레이어가 스스로 체스판을 뒤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자멸적인 분노의 퇴장이었습니다. 설계자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선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 즉 지적 열등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대중 앞에 그대로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추락을 위한 첫 번째 단계, 파멸의 씨앗이었습니다. 2단계, 심리전,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선이 스스로 쇼를 엎어버린 후
설계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는 하산에게 절대로 이선에게 반응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선이 어떤 식으로 도발하고 비난하고 관심을 구걸하더라도 철저히 무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관심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선과 같은 방송인에게 가장 큰 형벌은 비난이나 욕설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는 대중의 반응과 논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논쟁 상대였던 하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선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무력해졌습니다. 하산의 침묵은 이선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방송에서 하산을 언급하고 그의 팬들을 비난하며 어떻게든 반응을 이끌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하산은 굳건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이선의 분노와 조급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의 발언은 날이 갈수록 논리를 잃고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하산을 테러 동조자, 반미주의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설계자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이선에게 싸울 상대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가 자기 자신과 싸우다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그 어떤 비판보다도 날카로운 칼이 되어 이선의 오만함과 자존심을 베어냈습니다. 대중들은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가는 이선의 모습을 지켜보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 대붕괴, 설계된 추락의 완성. 이선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설계자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선이 저질렀던 모든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 발언들,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그의 편향되고 예곡된 주장들을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선을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연이어 터져나오는 비판 영상들에 직면하자 이선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토론의 제왕이었던 무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샘 시더라는 다른 유대인 논객에게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 샘 시더는 이선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논리적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샘 시더는 이선이 시오니즘에 대한 비판을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교묘하게 동일시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유대인 커뮤니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 토론은 완전히 참사로 끝났습니다. 이선은 동료 유대인 논객에게조차 자신의 주장을 옹호받지 못했고 그의 논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토론 내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고 결국에는 억지를 부리며 유치하게 화를 내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그의 지적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계된 추락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선과 하산의 재회 토론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침묵 끝에 하산은 토론에 응했습니다. 이선은 이 토론을 통해 자신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일 뿐이었습니다. 토론장에 나타난 이선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지만 하산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듯한 처량한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시작되자 그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분쟁의 본질이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하산의 태도를 비난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의 모든 주장은 이미 논파되었던 것들의 반복이었고 모든 발언은 자기 연민과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터넷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선 클라인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날카로운 비평가도 재치 있는 방송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려다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때 유명했던 인터넷 방송인일 뿐이었습니다. 설계자의 걸작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선 클라인이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큰 약점, 즉 지적 오만함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선은 설계자가 깔아놓은 길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락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을 넘어 그에 걸맞은 지적 성실함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복잡한 세상사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선 클라인의 붕괴는 자신의 감정을 세상의 진실보다 우위에 놓을 때, 그리고 손쉬운 승리의 단맛에 취해 성장을 멈출 때 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하고도 강력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울림과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며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빛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 방송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처절했던 한 크리에이터의 붕괴, 그의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에 대한 가십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본질, 온라인상의 명성과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담론의 파도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자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선 클라인이라는 거물급 유튜버가 있습니다.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그는 한때 인터넷 문화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만을 골라 토론을 벌이는 것에 중독되었습니다. 소위 토론 변태라 불릴 만큼 그는 논리적 깊이나 사실관계보다는 감정적인 공격과 손쉬운 승리의 쾌감에 집착했습니다. 이런 승리가 반복되면서 그의 내면에는 위험한 오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그의 붕괴를 하나의 걸작으로 완성시킨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스스타 라디오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그는 이선 클라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선이 탄탄한 지식이나 연구 없이 오직 감정과 즉흥적인 반응에 의존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계자는 이선의 붕괴를 3단계로 나누어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가 설계한 이 거대한 몰락의 시나리오를 한 단계씩 따라가 볼 것입니다. 1단계, 몰락의 서막, 파멸의 씨앗을 심다. 모든 것은 이선 클라인이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방송인인 하산 파이커와 함께 진행하던 레프트 오버스라는 정치 토크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쇼에서 두 사람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여러 민감한 국제 정세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예민한 주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을 때 이선의 취약점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산이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동안 이선은 내가 느끼기엔 이렇다 식의 감정적인 호소와 심지어는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와 나눈 대화를 자신의 리서치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탄한 논리 앞에서 그의 감정적인 주장은 힘을 잃었고 그는 토론에서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손쉬운 승리에만 익숙했던 이선에게 이러한 지적 패배는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는 대신 분노를 터뜨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쇼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마치 체스 경기에서 패배를 직감한 플레이어가 스스로 체스판을 뒤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자멸적인 분노의 퇴장이었습니다. 설계자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선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 즉 지적 열등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대중 앞에 그대로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추락을 위한 첫 번째 단계, 파멸의 씨앗이었습니다. 2단계, 심리전,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선이 스스로 쇼를 엎어버린 후 설계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는 하산에게 절대로 이선에게 반응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선이 어떤 식으로 도발하고 비난하고 관심을 구걸하더라도 철저히 무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관심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선과 같은 방송인에게 가장 큰 형벌은 비난이나 욕설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는 대중의 반응과 논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논쟁 상대였던 하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선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무력해졌습니다. 하산의 침묵은 이선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방송에서 하산을 언급하고 그의 팬들을 비난하며 어떻게든 반응을 이끌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하산은 굳건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이선의 분노와 조급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의 발언은 날이 갈수록 논리를 잃고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하산을 테러 동조자, 반미주의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설계자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이선에게 싸울 상대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가 자기 자신과 싸우다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그 어떤 비판보다도 날카로운 칼이 되어 이선의 오만함과 자존심을 베어냈습니다. 대중들은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가는 이선의 모습을 지켜보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 대붕괴, 설계된 추락의 완성 이선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설계자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선이 저질렀던 모든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 발언들,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그의 편향되고 예곡된 주장들을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선을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연이어 터져나오는 비판 영상들에 직면하자 이선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토론의 제왕이었던 무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샘 시더라는 다른 유대인 논객에게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
샘 시더는 이선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논리적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샘 시더는 이선이 시오니즘에 대한 비판을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교묘하게 동일시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유대인 커뮤니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 토론은 완전히 참사로 끝났습니다. 이선은 동료 유대인 논객에게조차 자신의 주장을 옹호받지 못했고 그의 논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토론 내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고 결국에는 억지를 부리며 유치하게 화를 내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그의 지적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계된 추락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선과 하산의 재회 토론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침묵 끝에 하산은 토론에 응했습니다. 이선은 이 토론을 통해 자신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일 뿐이었습니다. 토론장에 나타난 이선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지만 하산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듯한 처량한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시작되자 그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분쟁의 본질이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하산의 태도를 비난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의 모든 주장은 이미 논파되었던 것들의 반복이었고 모든 발언은 자기 연민과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터넷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선 클라인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날카로운 비평가도 재치 있는 방송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려다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때 유명했던 인터넷 방송인일 뿐이었습니다. 설계자의 걸작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선 클라인이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큰 약점, 즉 지적 오만함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선은 설계자가 깔아놓은 길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락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을 넘어 그에 걸맞은 지적 성실함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복잡한 세상사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선 클라인의 붕괴는 자신의 감정을 세상의 진실보다 우위에 놓을 때, 그리고 손쉬운 승리의 단맛에 취해 성장을 멈출 때 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하고도 강력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울림과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며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빛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 방송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처절했던 한 크리에이터의 붕괴, 그의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에 대한 가십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본질, 온라인상의 명성과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담론의 파도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자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선 클라인이라는 거물급 유튜버가 있습니다.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그는 한때 인터넷 문화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만을 골라 토론을 벌이는 것에 중독되었습니다. 소위 토론 변태라 불릴 만큼 그는 논리적 깊이나 사실관계보다는 감정적인 공격과 손쉬운 승리의 쾌감에 집착했습니다. 이런 승리가 반복되면서 그의 내면에는 위험한 오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그의 붕괴를 하나의 걸작으로 완성시킨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스스타 라디오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그는 이선 클라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선이 탄탄한 지식이나 연구 없이 오직 감정과 즉흥적인 반응에 의존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계자는 이선의 붕괴를 3단계로 나누어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가 설계한 이 거대한 몰락의 시나리오를 한 단계씩 따라가 볼 것입니다. 1단계, 몰락의 서막, 파멸의 씨앗을 심다. 모든 것은 이선 클라인이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방송인인 하산 파이커와 함께 진행하던 레프트 오버스라는 정치 토크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쇼에서 두 사람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여러 민감한 국제 정세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예민한 주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을 때 이선의 취약점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산이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동안 이선은 내가 느끼기엔 이렇다 식의 감정적인 호소와 심지어는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와 나눈 대화를 자신의 리서치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탄한 논리 앞에서 그의 감정적인 주장은 힘을 잃었고 그는 토론에서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손쉬운 승리에만 익숙했던 이선에게 이러한 지적 패배는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는 대신 분노를 터뜨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쇼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마치 체스 경기에서 패배를 직감한 플레이어가 스스로 체스판을 뒤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자멸적인 분노의 퇴장이었습니다. 설계자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선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 즉 지적 열등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대중 앞에 그대로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추락을 위한 첫 번째 단계, 파멸의 씨앗이었습니다. 2단계, 심리전,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선이 스스로 쇼를 엎어버린 후 설계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는 하산에게 절대로 이선에게 반응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선이 어떤 식으로 도발하고 비난하고 관심을 구걸하더라도 철저히 무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관심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선과 같은 방송인에게 가장 큰 형벌은 비난이나 욕설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는 대중의 반응과 논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논쟁 상대였던 하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선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무력해졌습니다. 하산의 침묵은 이선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방송에서 하산을 언급하고 그의 팬들을 비난하며 어떻게든 반응을 이끌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하산은 굳건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이선의 분노와 조급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의 발언은 날이 갈수록 논리를 잃고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하산을 테러 동조자, 반미주의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설계자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이선에게 싸울 상대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가 자기 자신과 싸우다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그 어떤 비판보다도 날카로운 칼이 되어 이선의 오만함과 자존심을 베어냈습니다. 대중들은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가는 이선의 모습을 지켜보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 대붕괴, 설계된 추락의 완성 이선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설계자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선이 저질렀던 모든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 발언들,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그의 편향되고 예곡된 주장들을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선을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연이어 터져나오는 비판 영상들에 직면하자 이선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토론의 제왕이었던 무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샘 시더라는 다른 유대인 논객에게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 샘 시더는 이선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논리적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샘 시더는 이선이 시오니즘에 대한 비판을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교묘하게 동일시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유대인 커뮤니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 토론은 완전히 참사로 끝났습니다. 이선은 동료 유대인 논객에게조차 자신의 주장을 옹호받지 못했고 그의 논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토론 내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고 결국에는 억지를 부리며 유치하게 화를 내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그의 지적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계된 추락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선과 하산의 재회 토론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침묵 끝에 하산은 토론에 응했습니다. 이선은 이 토론을 통해 자신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일 뿐이었습니다. 토론장에 나타난 이선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지만 하산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듯한 처량한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시작되자 그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분쟁의 본질이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하산의 태도를 비난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의 모든 주장은 이미 논파되었던 것들의 반복이었고 모든 발언은 자기 연민과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터넷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선 클라인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날카로운 비평가도 재치 있는 방송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려다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때 유명했던 인터넷 방송인일 뿐이었습니다. 설계자의 걸작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선 클라인이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큰 약점, 즉 지적 오만함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선은 설계자가 깔아놓은 길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락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을 넘어 그에 걸맞은 지적 성실함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복잡한 세상사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선 클라인의 붕괴는 자신의 감정을 세상의 진실보다 우위에 놓을 때, 그리고 손쉬운 승리의 단맛에 취해 성장을 멈출 때 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하고도 강력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울림과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며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빛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 방송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처절했던 한 크리에이터의 붕괴, 그의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에 대한 가십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본질, 온라인상의 명성과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담론의 파도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자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선 클라인이라는 거물급 유튜버가 있습니다.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그는 한때 인터넷 문화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만을 골라 토론을 벌이는 것에 중독되었습니다. 소위 토론 변태라 불릴 만큼 그는 논리적 깊이나 사실관계보다는 감정적인 공격과 손쉬운 승리의 쾌감에 집착했습니다. 이런 승리가 반복되면서 그의 내면에는 위험한 오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그의 붕괴를 하나의 걸작으로 완성시킨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스스타 라디오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그는 이선 클라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선이 탄탄한 지식이나 연구 없이 오직 감정과 즉흥적인 반응에 의존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계자는 이선의 붕괴를 3단계로 나누어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가 설계한 이 거대한 몰락의 시나리오를 한 단계씩 따라가 볼 것입니다. 1단계, 몰락의 서막, 파멸의 씨앗을 심다. 모든 것은 이선 클라인이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방송인인 하산 파이커와 함께 진행하던 레프트 오버스라는 정치 토크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쇼에서 두 사람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여러 민감한 국제 정세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예민한 주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을 때 이선의 취약점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산이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동안 이선은 내가 느끼기엔 이렇다, 식의 감정적인 호소와 심지어는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와 나눈 대화를 자신의 리서치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탄한 논리 앞에서 그의 감정적인 주장은 힘을 잃었고 그는 토론에서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손쉬운 승리에만 익숙했던 이선에게 이러한 지적 패배는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는 대신 분노를 터뜨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쇼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마치 체스 경기에서 패배를 직감한 플레이어가 스스로 체스판을 뒤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자멸적인 분노의 퇴장이었습니다. 설계자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선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 즉 지적 열등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대중 앞에 그대로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추락을 위한 첫 번째 단계, 파멸의 씨앗이었습니다. 2단계, 심리전,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선이 스스로 쇼를 엎어버린 후 설계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는 하산에게 절대로 이선에게 반응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선이 어떤 식으로 도발하고 비난하고 관심을 구걸하더라도 철저히 무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관심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선과 같은 방송인에게 가장 큰 형벌은 비난이나 욕설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는 대중의 반응과 논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논쟁 상대였던 하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선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무력해졌습니다. 하산의 침묵은 이선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방송에서 하산을 언급하고 그의 팬들을 비난하며 어떻게든 반응을 이끌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하산은 굳건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이선의 분노와 조급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의 발언은 날이 갈수록 논리를 잃고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하산을 테러 동조자, 반미주의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설계자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이선에게 싸울 상대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가 자기 자신과 싸우다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그 어떤 비판보다도 날카로운 칼이 되어 이선의 오만함과 자존심을 베어냈습니다. 대중들은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가는 이선의 모습을 지켜보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 대붕괴, 설계된 추락의 완성 이선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설계자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선이 저질렀던 모든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 발언들,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그의 편향되고 예곡된 주장들을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선을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연이어 터져나오는 비판 영상들에 직면하자 이선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토론의 제왕이었던 무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샘 시더라는 다른 유대인 논객에게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 샘 시더는 이선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논리적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샘 시더는 이선이 시오니즘에 대한 비판을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교묘하게 동일시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유대인 커뮤니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 토론은 완전히 참사로 끝났습니다. 이선은 동료 유대인 논객에게조차 자신의 주장을 옹호받지 못했고 그의 논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토론 내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고 결국에는 억지를 부리며 유치하게 화를 내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그의 지적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계된 추락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선과 하산의 재회 토론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침묵 끝에 하산은 토론에 응했습니다.
이선은 이 토론을 통해 자신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일 뿐이었습니다. 토론장에 나타난 이선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지만 하산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듯한 처량한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시작되자 그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분쟁의 본질이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하산의 태도를 비난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의 모든 주장은 이미 논파되었던 것들의 반복이었고 모든 발언은 자기 연민과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터넷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선 클라인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날카로운 비평가도 재치 있는 방송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려다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때 유명했던 인터넷 방송인일 뿐이었습니다. 설계자의 걸작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선 클라인이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큰 약점, 즉 지적 오만함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선은 설계자가 깔아놓은 길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락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을 넘어 그에 걸맞은 지적 성실함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복잡한 세상사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선 클라인의 붕괴는 자신의 감정을 세상의 진실보다 우위에 놓을 때, 그리고 손쉬운 승리의 단맛에 취해 성장을 멈출 때 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하고도 강력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울림과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며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빛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 방송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처절했던 한 크리에이터의 붕괴, 그의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에 대한 가십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본질, 온라인상의 명성과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담론의 파도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자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선 클라인이라는 거물급 유튜버가 있습니다.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그는 한때 인터넷 문화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만을 골라 토론을 벌이는 것에 중독되었습니다. 소위 토론 변태라 불릴 만큼 그는 논리적 깊이나 사실관계보다는 감정적인 공격과 손쉬운 승리의 쾌감에 집착했습니다. 이런 승리가 반복되면서 그의 내면에는 위험한 오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그의 붕괴를 하나의 걸작으로 완성시킨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스스타 라디오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그는 이선 클라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선이 탄탄한 지식이나 연구 없이 오직 감정과 즉흥적인 반응에 의존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계자는 이선의 붕괴를 3단계로 나누어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가 설계한 이 거대한 몰락의 시나리오를 한 단계씩 따라가 볼 것입니다. 1단계, 몰락의 서막, 파멸의 씨앗을 심다. 모든 것은 이선 클라인이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방송인인 하산 파이커와 함께 진행하던 레프트 오버스라는 정치 토크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쇼에서 두 사람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여러 민감한 국제 정세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예민한 주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을 때 이선의 취약점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산이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동안 이선은 내가 느끼기엔 이렇다 식의 감정적인 호소와 심지어는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와 나눈 대화를 자신의 리서치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탄한 논리 앞에서 그의 감정적인 주장은 힘을 잃었고 그는 토론에서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손쉬운 승리에만 익숙했던 이선에게 이러한 지적 패배는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는 대신 분노를 터뜨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쇼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마치 체스 경기에서 패배를 직감한 플레이어가 스스로 체스판을 뒤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자멸적인 분노의 퇴장이었습니다. 설계자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선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 즉 지적 열등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대중 앞에 그대로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추락을 위한 첫 번째 단계, 파멸의 씨앗이었습니다. 2단계, 심리전,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선이 스스로 쇼를 엎어버린 후 설계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는 하산에게 절대로 이선에게 반응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선이 어떤 식으로 도발하고 비난하고 관심을 구걸하더라도 철저히 무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관심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선과 같은 방송인에게 가장 큰 형벌은 비난이나 욕설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는 대중의 반응과 논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논쟁 상대였던 하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선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무력해졌습니다. 하산의 침묵은 이선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방송에서 하산을 언급하고 그의 팬들을 비난하며 어떻게든 반응을 이끌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하산은 굳건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이선의 분노와 조급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의 발언은 날이 갈수록 논리를 잃고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하산을 테러 동조자, 반미주의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설계자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이선에게 싸울 상대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가 자기 자신과 싸우다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그 어떤 비판보다도 날카로운 칼이 되어 이선의 오만함과 자존심을 베어냈습니다. 대중들은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가는 이선의 모습을 지켜보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 대붕괴, 설계된 추락의 완성 이선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설계자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선이 저질렀던 모든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 발언들,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그의 편향되고 예곡된 주장들을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선을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연이어 터져나오는 비판 영상들에 직면하자 이선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토론의 제왕이었던 무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샘 시더라는 다른 유대인 논객에게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 샘 시더는 이선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논리적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샘 시더는 이선이 시오니즘에 대한 비판을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교묘하게 동일시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유대인 커뮤니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 토론은 완전히 참사로 끝났습니다. 이선은 동료 유대인 논객에게조차 자신의 주장을 옹호받지 못했고 그의 논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토론 내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고 결국에는 억지를 부리며 유치하게 화를 내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그의 지적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계된 추락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선과 하산의 재회 토론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침묵 끝에 하산은 토론에 응했습니다. 이선은 이 토론을 통해 자신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일 뿐이었습니다. 토론장에 나타난 이선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지만 하산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듯한 처량한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시작되자 그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분쟁의 본질이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하산의 태도를 비난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의 모든 주장은 이미 논파되었던 것들의 반복이었고 모든 발언은 자기 연민과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터넷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선 클라인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날카로운 비평가도 재치 있는 방송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려다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때 유명했던 인터넷 방송인일 뿐이었습니다. 설계자의 걸작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선 클라인이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큰 약점, 즉 지적 오만함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선은 설계자가 깔아놓은 길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락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을 넘어 그에 걸맞은 지적 성실함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복잡한 세상사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선 클라인의 붕괴는 자신의 감정을 세상의 진실보다 우위에 놓을 때, 그리고 손쉬운 승리의 단맛에 취해 성장을 멈출 때 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하고도 강력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울림과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며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빛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 방송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처절했던 한 크리에이터의 붕괴, 그의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에 대한 가십이 아닙니다.